아주버님, 자기만 살겠다고 그 자료 주셨죠? 그게 결국 아주버님 가문을 이렇게 무너뜨릴 줄은 정말 몰랐던 것 같네요. 강재인은 부드럽게 웃으며 빈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놨죠. 그 눈빛엔 조금도 미련이 없었어요. 은호를 생각하면요, 사실 씹어먹어도 시원찮겠죠. 이젠 죗값 치르실 시간인 거 맞죠? 그녀가 살며시 고개를 끄덕이자 문 밖에 숨어있던 경찰들이 조용히 다가와 황기만의 두 손목에 차갑게 수갑을 채웠네요. 황기만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제인을 바라봤죠. 떨리는 입술이 무엇인가 말하려다 이내 굳어버렸어요. 강재인은 그런 황기만을 한참 바라보다가 가늘게 숨을 내쉬었죠. 끝났네요. 아주버님, 우리 은호 이젠 좀 맘 편히 잘 수 있겠죠?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지만 오래 참고 억눌러온 분노가 서린 미소가 입가에 스며 있었네요. 그 순간 제인의 눈동자엔 잠시 동안 은호의 웃는 얼굴이 아른거렸죠. 지금부터 자신의 아들 은호를 유괴했던 황기만을 이용해 황씨 가문을 무너뜨리는 복수의 여신 강재인의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강재인은 어둡고 차가운 면회실 의자에서 유괴범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은호 생각만 하면 피가 거꾸로 솟지만 유괴범이 보자는 말에 강재인이 온 것이었죠. 잠시 후 문이 열리더니 수척한 얼굴의 유괴범이 경찰의 손에 이끌려 들어왔어요. 제인은 침착하려 애쓰며 눈길을 맞췄죠. 그때 은호를 데려간 이유가 뭐였나요?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가 면회실에 메아리 쳤죠. 유괴범은 비죽 웃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나는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 말에 제인의 손등 위 핏줄이 도드라졌죠. 차디찬 분노가 심장부터 천천히 피어오르는 것 같았어요. 끝났다고 믿었던 그 악몽이 이렇게 다시 살아 숨쉬며 그녀를 조여오고 있었죠. 그럼 그 일을 시킨 사람은 누구니 거예요? 유괴범은 한숨을 쉬며 그 이름을 말했어요. 황기만 그리고 홍 사장. 그 이름들을 듣는 순간 숨이 목구멍에서 막혀 더 이상 내려가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 이 사건의 지시자가 맞나요? 제인은 간신히 물었죠. 확실한 증거까진 없지만 유괴범 진술과 자금 흐름이 그쪽으로 이어지고 있네요. 추가 조사하면 분명 나올 거예요. 그 짧은 대답이었지만 제인의 세계는 송두리째 흔들렸죠. 가까이에 있던 사람들이 자신의 아이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강재인은 경찰서를 나와 차로 걸어가다 그대로 주저앉았죠. 두 다리가 힘을 잃은 채 바닥에 주저앉자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어요. 차가운 도로 위에서 숨을 고르며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죠. 설마 했는데 정말 그랬던 거네요. 마른 입술을 떨며 제인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가렸죠. 억눌러왔던 울음이 터져 나와 버렸어요. 그동안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그녀를 핥히다니 심장이 쪼그라들어 더는 뛸 수도 없을 만큼 아팠죠. 잠시 후 제인은 눈물을 훔치고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리고 눈동자가 서서히 차갑게 굳어갔죠. 이제는 더 이상 주저앉아 있을 시간이 없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납골당에서 제인은 은호 앞에 멈춰 섰죠. 그 안에는 장난감과 그림책이 고스란히 놓여 있었어요. 그 풍경에 마음이 다시 흔들릴 뻔했지만 제인은 이를 악물었죠. 작은 손으로 만들었던 종이 접기들을 쓰다듬으며 나직이 혼잣말을 했어요. 은호야, 이번엔 엄마가 끝까지 갈 거야. 절대 용서 안 해. 그 목소리는 눈물에 젖어 떨렸지만 동시에 전보다 훨씬 단단했죠. 오래 참고 눌러왔던 복수심이 이제는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짙게 피어올랐어요. 그녀는 손등으로 눈물을 거칠게 훔치며 다시 마음을 다잡았죠. 무너뜨릴 거야. 당신들이 만든 지옥에서 이제 똑같이 당해봐야지. 황기만은 술 냄새가 배어드는 허름한 술집 구석자리에 축 늘어져 앉아 있었죠. 테이블엔 깨진 안경과 술병이 널브러져 있었어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싼 채 숨을 몰아쉬는 모습으로 초라했죠.
제인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황기만은 멍하니 고개를 들더니 피식 웃었어요. 허허 누군가 했더니 우리 재수 씨였네요. 이런 데까지 올 줄은 몰랐는데 무슨 바람이 불어서요? 술 기운에 흐릿해진 눈빛 속엔 미련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죠. 제인은 무표정하게 그 맞은편에 앉았죠. 의자 다리가 삐걱대는 소리가 그 짧은 침묵 속에 유난히 크게 울렸어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무겁게 요동치는 분노를 꾹 눌러가며 조용히 시선을 맞췄소. 황기만은 잔을 들어보려다 말고 손가락에 힘이 빠졌는지 그대로 내려놨소. 이내 술잔 속에서 맺힌 빛을 멍하니 바라보다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나 장인 어른도 날 버렸어요. 유경이도 이혼 소송 걸었대요. 난 이제 아무도 없네요. 그 말끝은 너무 허무해서 오히려 애처롭기까지 했죠. 그의 눈가가 빨갛게 달아오르더니 금세 물기로 가득 찼어요. 제인은 고개를 돌려 잠시 시선을 피했죠. 눈앞에서 그렇게 허물어진 사람을 보는 게 차라리 불편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선 차가운 목소리가 다시 속삭였죠. 이 정도로 끝날 일 아니지요. 아주버님. 잠시 후 제인은 숨을 고르고 천천히 시선을 다시 돌렸죠. 그리고 아주 낮게, 그러나 또렷이 입을 열었어요. 아주버님, 은호 기억나시죠? 황기만은 마치 번개라도 맞은 듯 순간적으로 몸을 굳혔죠. 술 기운에 물든 얼굴에서 핏기가 쫙 빠져나가는 게 눈에 보였어요. 그 얘긴 왜 갑자기 꺼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재수 씨?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서 듣는 사람이 다 초조할 정도였죠. 제인은 그저 가만히 눈을 좁히며 입꼬리만 올렸어요. 이제 다 알아요. 아주버님이 홍 사장이랑 그 일 시킨 거. 그러니 경찰서 갈 준비하시죠. 황기만은 술잔을 쥔 손이 덜덜 떨리다 못해 술을 쏟을 뻔했죠. 결국 그는 조용히 술잔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작게 흐느끼는 숨소리가 귀에 들릴 만큼 가까웠죠. 잠시 후 그는 마치 엎드리듯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발 나 감옥 가기 싫네요. 내가 잘못했소. 뭐든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부탁이에요. 그 소리가 너무 처절해서 주변 테이블에서 술 마시던 사람들조차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제인의 눈빛엔 조금의 동정도 없었어요. 은호 생각하면 이 정도로는 너무 약하지요. 제인은 의자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죠. 그 작은 움직임에도 술집 바닥이 삐걱하고 울렸어요. 황기만은 고개를 들어 제인을 바라봤지만 그녀의 표정은 더 이상 읽히지 않았죠. 알겠네요. 뭐든 하신다니 내일 다시 오세요. 그때까지 내가 뭘 시킬지 좀 생각해 볼 테니까요. 그 말에 황기만은 허둥대며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주저앉았네요. 제인은 살짝 한숨을 내쉬고 돌아서며 속으로 중얼거렸죠. 은호야,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내 원수들 하나도 안 놓치고 다 무너뜨릴 거니까. 제인은 혼자 거실에 앉아 휴대폰을 손에 꼭 쥐고 한참을 고민했죠. 결국 번호를 눌러 연결음이 이어졌는데요. 여보세요? 들려오는 목소리에 제인은 조용히 숨을 내쉬고 말했어요. 도윤 씨. 황기찬 노트북 그걸 가져올 방법을 찾았어요. 순간 전화기 너머로 가벼운 숨소리가 들리더니 곧 낮고 차분한 물음이 돌아왔어요. 정말이에요? 어떻게 할 건데요? 제인은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번엔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 말에 도윤은 잠시 침묵하더니 묵직한 톤으로 답했네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옆에 있을 테니까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인의 가슴 한구석이 조금 따뜻해졌죠. 다음 날 저녁 황기만은 마치 도망자처럼 초조한 얼굴로 제인의 집을 다시 찾아왔어요. 손가락을 주머니 속에서 자꾸 꼼지락거리는 게 불안해 보였죠. 제인은 그를 차갑게 바라보다가 천천히 의자를 끌어앉았어요. 어제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뭐든 하시겠다던 그 말이요. 그 말에 황기만은 애써 고개를 끄덕였죠. 눈빛이 자꾸 흔들려 제인은 무슨 말을 꺼낼까 잠시 고민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에 떠오르는 은호의 얼굴이 결국 망설임을 밀어냈소. 오늘은 아주 중요한 얘기할 거예요. 각오하고 들으세요. 황기찬 그 사람이 늘 가지고 다니는 노트북 있죠? 그것만 가지고 오신다면 신고 안 하겠습니다. 제인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그 눈동자를 꿰뚫듯 바라봤죠. 그걸 가져오세요. 단 3일 드릴게요. 황기만은 움찔하며 입술을 깨물었네요. 3일이요? 그건 너무. 말씀 잘하세요. 못하시면 재심 넣어드릴 테니 감옥 갈 준비부터 하시고요. 그 말에 황기만은 숨을 크게 삼키며 고개를 떨궜죠. 잔혹한 듯 들렸지만 제인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건 결국 은호의 복수였으니까요. 제인은 테이블 위에 손을 가만히 올리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못 가져오시면 아주버님이 감방에서 보낼 시간 꽤 길 거예요. 은호 사건이 재심 들어가면 이번엔 절대 못 빠져나오겠죠. 그 담담한 목소리에서 오히려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죠. 황기만은 두 손을 꼭 모아 떨더니 다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엔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그 모습이 한없이 비굴하고 초라해서 제인은 잠시 숨을 고르고 시선을 돌렸죠. 가슴속에서 밀려오던 슬픔을 꾹꾹 눌러 담은 채 말이에요. 황기만은 몇 번이고 머리를 조아리며 마치 제인 앞에서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소. 이번에 가져오면 그때는 용서해주겠죠? 예. 그 목소리는 마치 어린애가 울먹이며 매달리는 것처럼 들렸죠. 하지만 제인의 표정엔 연민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어요. 결과를 보고 얘기하죠. 아주버님. 그 말만 남기고 제인은 의자를 밀고 일어섰죠. 황기만은 허둥지둥 일어나려다 다시 주저앉았네요. 그 초라한 등 뒤로 제인은 더 단단히 복수의 마음을 품었죠. 집 밖으로 나온 제인은 마당에 서서 하늘을 잠시 올려다봤죠. 어두운 구름 사이로 달빛이 아슬아슬히 비치는데 그 빛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네요. 은호야, 조금만 더 기다려. 엄마가 너 괴롭힌 사람들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끌어내릴 거니까. 조용히 속삭이는데 목구멍이 콱 막혀서 금세 눈물이 고였죠. 하지만 다시 꾹 참고 숨을 고르며 문손잡이를 잡았어요. 손끝이 살짝 떨렸지만 마음만큼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복수의 그림자가 제인의 어깨 위로 길게 드리워진 밤이었네요. 황기만은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죠.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 머릿속으로 수십 가지를 굴리다 결국 하나의 방법에 다다랐어요. 역시 기찬이 불러내서 술을 먹이는 수밖에. 휴대폰을 들고 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땀에 미끄러졌죠. 몇 번을 망설이다가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네요. 동생, 우리 술 한잔 하자. 저번에 형이 실수한 것도 있고 미안하네. 전화기 너머로 잠시 멈칫하던 황기찬의 목소리가 들렸죠. 형이 그러면 나가야지. 어디로 가면 돼? 그 소리에 황기만은 간신히 숨을 고르며 싸늘한 이마를 hum어요. 호텔 라운지에 나란히 앉은 두 형제 사이로 와인잔이 놓였어요. 황기만은 손가락을 떨며 와인에 잔을 가득 채웠죠. 황기찬은 의심 가득한 눈빛으로 형을 보다가 이내 허탈하게 웃었어요. 형, 힘들지. 형수님 일도 그렇고. 황기만은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저었죠. 에이, 그냥 살다 보면 다 그런 거지. 형도 좀 잊어보려고. 우리 옛날처럼 마시자. 그러면서도 테이블 아래로 조심스럽게 주머니 속 작은 약병을 꺼내 손 안에 꼭 쥐었어요. 손끝에 땀으로 인해 끈적하게 젖었죠. 몇 잔을 비운 뒤 황기만은 일부러 며칠 전 기찬과 다투었던 일을 꺼냈소. 그땐 내가 너무 예민했어. 미안해. 그래도 형제끼리 그런 거 같고 마음 두면 안 되지 않겠지? 그 말에 황기찬은 어깨를 으쓱하며 잔을 들었어요. 뭐, 나도 알잖아. 형 힘든 거. 황기만은 가볍게 웃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죠. 결국 그는 조심스럽게 기찬의 술잔에 약을 풀어넣었어요. 잔을 건네며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동생아, 형이 진짜 미안하다.
이번엔 정말 미안해. 황기찬은 잔을 받아들어 별 의심 없이 단숨에 마셨어요. 그리곤 미간을 찡그리며 고개를 몇 번 갸웃하다가 이내 천천히 앞으로 고꾸라졌죠. 탁자 위에 머리를 박고 그대로 쓰러진 그의 몸이 숨죽인 라운지 안에서 둔탁한 소리를 냈어요. 환기만은 순간 식은땀이 주르륵 흘렀죠. 하지만 곧 이를 악물고 떨리는 손으로 황기찬의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노트북을 꺼내 들었을 때 그의 얼굴엔 안도와 공포가 동시에 엇갈렸죠. 살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거야. 스스로에게 그렇게 되뇌며 노트북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어요. 황기찬이 깰까봐 몸을 잔뜩 웅크리고 한 발 한 발 뒷걸음질 쳤죠. 호텔 복도를 빠져나오자마자 바깥 공기가 폐 깊숙이 파고들어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사실이 서서히 몸을 조여왔죠. 황기만은 문까지 뛰다시피 달려와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숨이 넘어갈 듯한 얼굴로 제인을 향해 노트북을 내밀었죠. 가져왔습니다. 제발 이번만 살려주세요. 목소리는 갈라져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 했어요. 제인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노트북을 받아들었죠. 그러고는 가만히 손에 쥔 노트북을 쓰다듬듯 내려다봤어요. 이제 아주버님도 저한테 목줄이 잡힌 것 같죠? 그 한마디에 황기만은 덜컥 고개를 떨궜어요. 숨소리가 컸다 작았다를 반복하며 바닥에 무릎까지 꿇었죠. 살기 위해서라면 자존심 따윈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제인은 노트북을 가볍게 들어 보이며 잔잔히 웃었어요. 그 미소는 얼핏 부드러워 보였지만 그 안에 담긴 서늘함에 황기만은 등골이 오싹했죠. 고맙다고 해야겠네요. 이렇게 큰 걸 내 손에 쥐어주다니. 말끝에 깔린 비웃음이 황기만의 귀를 찔렀어요. 그는 머리를 더 깊이 숙이며 손끝을 떨었죠. 제인은 다시 노트북을 가슴에 껴안은 채 눈을 가늘게 떴어요. 이걸로 다 무너뜨릴 거야. 그 누구도 다시는 고개 들지 못하게 만들 거야. 가슴속에서 불타는 복수가 살갗을 찌르는 것 같았죠. 황기만이 작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발 그럼 난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인은 담담히 숨을 내쉬며 그를 내려다봤어요. 그건 아주버님 하기 나름이겠죠. 제인은 곧장 차를 몰고 도윤이 있는 곳으로 향했어요. 도윤은 주차장 한켠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차에서 내리자마자 제인은 노트북을 내밀었어요. 이 안에 다 있어요. 그 인간들 비리, 이중계약, 로비 자료까지 다요. 도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을 받아들였죠. 곧 트렁크에서 장비를 꺼내 서둘러 파일 복제를 시작했어요. 작은 불빛들이 반짝이며 복사가 진행될 때 제인은 두 손을 모았어요. 심장이 뛰는 소리가 온몸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죠. 이제 정말 끝낼 수 있어. 그때 도윤이 살며시 말했다요. 당신 손에 들어온 거니까 더 확실해졌어요. 이젠 정말 다 끝장날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인은 몸이 조금 떨렸어요. 모든 게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죠. 노트북 화면에 복제 막대가 조금씩 차오르는 걸 보며 제인은 숨을 고르기 힘들었어요. 작은 기계음 하나하나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죠. 그때 도윤이 살포시 제인의 손을 잡았어요. 조금만 더 참아요. 이젠 정말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 부드러운 말에 제인은 눈을 감고 입술을 꼭 깨물었어요. 이제 정말 끝낼 수 있겠지. 우리 은호,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가늘게 내뱉은 숨결에 맺힌 슬픔이 스르르 흘러내렸죠. 그러나 다시 눈을 뜬 그녀의 눈동자는 한층 더 단단했어요. 파일 진행률이 90%를 넘어갔을 때 심장이 요동치는 느낌이었어요. 조금만 더 제발. 이제 다 끝내자. 복제가 끝난 노트북 안에는 상상 이상이었어요. 수십 개의 폴더에 빼곡히 담긴 이중 계약서, 로비 명단, 자금 흐름이 꼼꼼히 정리돼 있었죠. 제인은 손끝으로 파일명을 하나씩 짚으며 이를 악물었어요. 이걸로 이제 끝장인 거 맞죠? 단 한 놈도 못 빠져나가게 해줄 거예요. 도윤도 옆에서 모니터를 들여다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정도면 누구라도 빠져나갈 수 없어요. 아주 깔끔하네요. 그 말이 조금은 위로가 되었는지 제이는 다시 심호흡을 했죠. 손끝이 차갑게 식었지만 가슴만은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파일 하나를 열어보니 금액과 이름들이 가득 찍혀 있었어요. 이 이름들 전부 법정에서 보게 될 거야. 같은 시각 호텔 방에서 깨어난 황기찬은 머리가 깨질 듯 아팠어요. 비틀거리며 일어나 휴대폰을 확인하자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 찍혀 있었죠. 그중 경찰서 번호가 보여 급히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회장님, 지금 상황 심각합니다. 경찰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빨리 피신하세요. 그 말에 황기찬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핸드폰을 꽉 쥔 손에 핏줄이 붉어졌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누가 날 이렇게까지 몰아붙인 거지? 숨이 가빠져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어요. 서랍을 열어 돈다발을 마구 쑤셔 넣으며 얼굴이 일그러졌죠. 황기찬은 급히 옷가지를 챙겨 들고 호텔을 빠져나갔어요. 밤거리를 달리는 차 안에서 그의 손은 핸들을 잡고도 쉴 새 없이 떨렸죠. 창밖으로 스치는 불빛이 잿빛처럼 느껴졌어요. 결국 황기찬은 자신이 준비해둔 외딴 섬 별장으로 향했어요. 그곳이라면 경찰의 손길이 닿기까지 조금이라도 시간 벌 수 있다고 믿었죠. 그러나 가슴속 불안은 조금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형이 날 이렇게 만들다니 형마저 날 팔아넘긴 거야? 중얼거리는 목소리엔 놀라움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계기판 위로 흘러내린 식은땀이 반짝이며 그 초조함을 더욱 드러냈소. 섬 별장에 도착해 숨을 돌린 황기찬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손가락이 자꾸 미끄러져 번호를 제대로 누르지 못했죠. 간신히 제인에게 연결된 전화기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이상하게 부드러웠어요. 황기찬, 큰일 났다며? 황기찬은 그 말에 화들짝 놀라 숨을 고르며 소리쳤어요. 당신 지금 뭘 꾸미는 거야? 무슨 수작이야? 그러나 제이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내가 전에 했던 말 기억하지? 나 아직 당신에게 마음이 있는 것 같아. 황기찬은 입안이 바싹 말라갔어요. 다 강세리가 꾸민 일이야. 강세리가 자기가 이 회사를 먹고 싶어서 당신의 자료들을 넘기건 같아. 어차피 강세리는 지금 연락 안 될 거야. 그러니 내가 도와줄 테니 강세리를 신고할 자료를 줘. 그러면 당신이 살 길이 생길 거야. 제인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속에 감춰진 날카로움이 뚜렷했죠. 황기찬은 휴대폰을 꽉 쥔 손에 땀이 흥건히 고인 걸 느꼈어요. 가슴속에서 무엇인가 무너지는 듯한 통증이 일어났죠. 결국 그는 낮게 욕을 뱉고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요. 좋아, 내가 가진 걸 줄 테니 약속 지켜. 강세리를 끝장낼 수 있는 거 맞지? 그래. 그리고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야. 전화가 끊긴 뒤 제이는 긴 숨을 내쉬며 웃었어요. 그 미소가 얼마나 잔인했는지 스스로도 알 수 있었죠. 노트북 화면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더 차갑게 비추고 있었어요. 제이는 도윤과 함께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며 파일을 열었어요. 황기찬이 보낸 자료는 생각보다 훨씬 방대했죠. 거기엔 강세리와 나눈 문자, 이메일, 그리고 강재인을 죽이라고 홍 사장에게 보낸 메시지까지. 제이는 살짝 숨을 고르고 무표정하게 화면을 스크롤했죠. 그러면서도 입가엔 짙은 쓴웃음이 번졌어요. 결국 이렇게 되는 거네, 강세리. 당신도 다르지 않았어요. 도윤은 옆에서 짧게 탄식하듯 말했다요. 이 정도면 강세리는 빠져나갈 구멍조차 없겠어요. 그 말에 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득 창밖을 바라봤죠. 밤하늘의 별 하나가 희미하게 깜빡이는 게 보였어요. 그 불빛이 마치 은호가 보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저렸어요. 며칠 뒤 강세리는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다 들이닥친 경찰들을 보고 손에 들고 있던 파일을 떨어뜨렸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저한테 왜 이러는 거죠? 목소리는 높았지만 눈빛은 금세 흔들렸죠. 경찰은 묵묵히 영장을 내보이며 그녀를 둘러쌌어요. 강세리 씨, 불법 공모 및 살인 교사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수갑이 찰칵하고 채워지는 소리에 세리는 두 눈을 크게 떴어요. 말도 안 돼요. 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시켜서. 그러나 경찰들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그녀를 끌어갔죠. 그 목소리만 텅 빈 사무실에 허무하게 울려 퍼졌어요. 서류들이 바닥에 나뒹구는 모습이 그녀의 몰락을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강세리가 끌려나가는 장면을 회사 사람들이 창문 너머로 지켜봤어요. 수군거림과 두려운 시선이 뒤섞여 사무실 공기가 묘하게 탁했죠. 저게 다 사실이었대? 역시 뭔가가 있었어. 속삭이는 소리들이 꼬리를 물었어요. 강세리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얼굴로 마지막까지 버티듯 고개를 치켜들었지만 결국 어깨가 축 내려앉았죠. 그녀의 구두굽 소리가 복도에 길게 울리다 사라졌어요. 모두들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서로를 바라봤어요. 황기찬과 강세리, 그리고 그들 뒤에 숨은 더러운 진실이 이제는 더 이상 덮어지지 않을 거라는 걸 모두가 느꼈죠. 그날 밤 제이는 휴대폰을 들고 황기만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주버님, 이번 큰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목소리는 놀랍도록 부드러웠죠. 황기만은 전화를 붙잡고 헛기침을 했어요. 허허허. 그럼 이제 다 끝난 거지. 나 더는 안 건드릴 거지. 그 조심스런 물음에 제이는 살며시 미소를 지었어요. 당연하죠. 내일 저녁에 근사하게 대접할 테니 오세요. 이번에 제대로 예우해 드릴게요. 그 말에 황기만은 비틀린 듯 웃음을 지으며 통화를 끊었죠. 그 목소리 어딘가에 묘한 떨림이 남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그는 끝내 깨닫지 못했어요. 제이는 식당 한켠에 자리를 예약했어요. 깔끔하게 세팅된 테이블 위에 와인잔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황기만은 수트 차림으로 어색하게 들어오며 제인을 바라봤어요. 재수 씨, 오늘은 얼굴이 좋아 보여서 다행이네. 그 말에 제인은 가볍게 웃었어요. 아주버님 덕분이죠. 이 정도 자리 정도는 차려야 예의잖아요. 그녀는 손짓으로 그를 앉게 했어요. 테이블에 놓인 잔이 은은한 조명을 받아 반짝였죠. 그러나 그 빛이 더 이상 따뜻하게만 느껴지지 않았어요. 모두 자리에 앉자마자 문 쪽에서 경찰들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황기만은 테이블에 놓인 와인잔을 만지작거리다 문득 문 쪽을 바라봤어요. 그곳에서 경찰 2명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죠. 이게 무슨... 그는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당황해했어요. 그 순간 제인이 부드럽게 웃으며 입을 열었어요. 오늘 저녁 아주버님께 드리는 마지막 대접이에요. 황기만은 자기도 모르게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손이 테이블 아래로 떨어져 허공을 더듬었죠. 그때 경찰들이 그 양팔을 단단히 붙잡았어요. 황기만은 아무 소리도 못 내고 시선을 떨궜어요. 이제야 모든 걸 깨달은 사람처럼요. 제이는 테이블 너머로 황기만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기울였죠. 아주버님, 자기만 살겠다고 자료 주시더니 결국 가문이 몰락했네요. 그 말에 황기만은 입술을 달싹이며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눈빛엔 미안함과 두려움이 뒤엉켜 있었죠. 제이는 조용히 숨을 내쉬며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는 무섭도록 차가웠어요. 우리 은호 생각하면요, 이런 정도로는 아직 멀었어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제이는 가만히 등을 돌렸죠. 은호를 생각하면요, 정말 씹어먹어도 시원찮아요. 이제 죗값 치르세요. 제이는 문가에 서서 작게 중얼이듯 말했어요. 그 말은 천천히 흘러나와 황기만의 귓가를 사정없이 후벼 팠죠. 황기만은 손에 힘을 주었지만 이미 경찰들이 붙잡은 손목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저 고개를 푹 떨군 채 숨을 크게 몰아쉬었죠. 제이는 그 모습을 한 번 더 돌아보지도 않고 식당을 나섰어요. 길게 늘어진 그림자가 복도 끝까지 미끄러지듯 사라졌어요. 경찰은 황기만의 양손에 수갑을 채웠어요. 차가운 금속이 손목을 파고드는 느낌에 그는 작게 신음했죠. 그 얼굴은 허망함으로 가득했어요.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걸 이제야 뼛속 깊이 느끼는 것 같았죠. 식당에 남은 사람들은 그 장면을 숨죽이며 지켜봤어요.
누군가는 조용히 눈길을 돌렸어요. 황기만은 발걸음조차 무겁게 경찰들에게 이끌려갔어요. 복도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어깨가 잔뜩 웅크려 있었죠. 마치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은 듯 잠시 돌아봤지만 거기엔 아무도 없었어요. 결국 법정에서 판결이 내려졌어요. 황기찬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강세리도 마찬가지로 무기징역형이 떨어졌죠. 황기만은 조금 다르긴 했지만 그래도 15년형을 피하지 못했어요. 제인은 재판장 뒤편에 앉아 가만히 그 장면을 지켜봤죠. 판사가 무표정한 얼굴로 형량을 낭독할 때 세 사람 모두 피가 빠져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었어요. 그들은 누구도 서로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고개를 떨군 채 스스로의 숨소리에만 매달린 채 앉아 있었죠. 제인은 그 모습을 보며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숨을 깊게 들이마셨지만 속은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법정 안은 기묘하게 조용했어요. 누군가 훌쩍이는 소리마저 크게 울려서 사람들의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워졌죠. 제인은 다시 눈을 뜨고 피고석에 앉은 세 사람을 바라봤어요. 그들의 눈빛엔 오로지 공포와 절망만이 남아 있었어요. 그제야 제인은 이 모든 게 정말 끝났다는 걸 조금은 실감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허망함을 떨칠 수 없었죠. 은호야, 이제 다 끝났어. 엄마가 약속 지켰어. 그치만 왜 이렇게 속이 허전할까? 그녀는 조용히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눈꺼풀 위로 묵직한 무언가가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재판이 끝난 날, 제인은 조용히 꽃집에 들러 국화를 샀어요. 그리고 차를 몰아 은호가 있는 납골당으로 향했죠. 그곳에 도착해 문을 밀고 들어갔을 때 차가운 공기가 몸을 감싸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오랜만에 찾은 은호의 자리에는 아직도 작은 인형과 꽃들이 놓여 있었어요. 제인은 천천히 걸어가 무릎을 꿇었죠. 가방에서 국화를 꺼내 정성스럽게 놓으며 속삭였어요. 우리 은호 엄마 왔어. 이제 정말 다 끝났어. 그 말을 내뱉는데 목소리가 자꾸만 떨렸어요. 손끝이 가늘게 떨리며 꽃잎 위를 쓰다듬었죠. 제인은 조심스레 은호의 사진 위를 손끝으로 쓸었어요. 사진 속 은호는 늘 그랬듯 해맑게 웃고 있었죠.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참아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차올랐어요. 우리 은호 엄마가 약속 지켰어. 이제 너 괴롭힌 사람들 다 벌받게 했어. 그 목소리가 국화꽃 위로 조용히 떨어졌어요. 손끝으로 사진의 테두리를 따라가며 마치 은호의 볼을 쓰다듬듯 몇 번이나 쓰다듬었죠. 많이 기다렸지? 너무 오래 걸렸지. 미안해. 우리 은호. 조금씩 손끝에 힘이 빠지면서 어깨가 작게 들썩였어요. 잠시 고개를 들어 바라본 납골당 유리병 너머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국화꽃이 보였어요. 그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드는 햇살에 꽃잎들이 빛나고 있었죠.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으니 마치 은호가 거기 서서 웃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은호야, 보이니? 이제 아무도 우리 은호 못 건드려. 마음속으로 말을 걸었는데 그 순간 마음 한켠이 조그맣게 뭉클했어요. 바람이 살짝 불자 국화꽃이 흔들리며 작은 그림자를 만들었죠. 그 그림자가 제인의 발끝을 스치고 지나가는데 괜히 눈물이 더 나왔어요. 제인은 결국 참지 못하고 사진을 품에 껴안았어요. 가슴에 닿은 그 차가운 느낌에 숨이 막힐 듯 했죠. 우리 은호 엄마가 이제야 너 지켜줬어. 늦어서 정말 미안해. 속삭임이 울음으로 바뀌며 한참을 그대로 울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목덜미까지 흘러내렸죠. 그녀는 고개를 묻은 채 오열했어요. 작게 흐느끼는 소리가 납골당에 울려 퍼지며 더 쓸쓸하게 들렸어요. 주변의 고요가 제인의 울음소리를 더 크게 만들었죠. 한참을 그렇게 울다 보니 어느새 기운이 다 빠져나간 것 같았어요. 제인은 사진을 조심스레 다시 제자리에 두고 자리에서 일어섰죠. 그리고 작은 묘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는 맘 편히 쉬어. 더 이상 아무도 너 못 건드리게 할 거야.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그 안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단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치맛자락을 살짝 흔들었어요. 그 작은 흔들림에 제이는 스스로를 더 꽉 끌어안았죠. 제이는 자리에서 물러나 한 발짝 뒤로 걸음을 옮겼어요. 그 순간 어깨가 조용히 들썩였죠. 복수는 끝났는데도 가슴속 허전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 허전함이 공허함과 슬픔이 뒤섞여 천천히 제인을 짓눌렀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크게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을 다잡았죠. 그래도 우리 은호, 이제는 아무도 못 건드려. 그거면 됐어. 속으로 그렇게 되뇌며 시선을 앞으로 돌렸어요. 은호의 사진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제이는 한참을 그렇게 납골당에 서 있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몸을 돌려 걸음을 옮겼죠. 발소리가 납골당 복도에 길게 울렸다가 사라졌어요. 뒤도 돌아보고 싶었지만 그러면 다시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그저 흐릿해진 시야를 꾹 참고 앞으로 걸었죠. 우리 은호, 엄마 이제 다시는 울지 않을 거야. 웃으려고 노력할 거야.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그렇게 중얼이며 천천히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제이는 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작게 속삭였죠. 은호야, 다음엔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자. 그때는 우리 둘 다 행복하자. 그 목소리는 작고 부드러웠지만 납골당 전체에 은은히 퍼지는 것 같았어요. 마지막으로 조용히 미소 지은 뒤 제이는 문을 밀고 나왔어요. 따뜻한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살포시 감싸줬죠. 그 순간 아주 잠시 가슴속 허전함이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